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오늘 7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활용 방안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핀테크 물류, 그린 물류 이렇게 계속 세미나를 토요일마다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그 세미나를 이렇게 시작하려 하는데 오늘 또 이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개, 코로나19 이 극복을 위한 극복 방안의 한역 관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주제 발제, 4차 산업 핵심 기술 활용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기업이라든지 특히 우리 정부라든지 뭐 교육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극복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말을 좀 줄이고 우리 일단 1주제 발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 이걸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주제 발제하시는 우리 김기옥 박사님 조금 늦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우리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 하는데 여기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은 잡으시면 요걸 이렇게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앞에 나오시면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순서는 인사말 축사, 뭐 주제 발제, 토론 이렇게 하는데 김기옥 박사님이 시간 관계상 주제 발제를 끝나면은 포토 타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은 이제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우리 인사말 김병호 의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도 좀 약간 춥기도 하고 또 좀 약간 우물한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이 됐고 그 기대와 희망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오는 어떤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일반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은 4차 산업 디지털 혜택을 또는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소비를 못하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생산에 대한 소비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두레 문화 포럼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 일자리가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서 무노동, 무자본, 평생연금이 나오도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오늘 민주당 전 사무총장님께서 오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가에 좀 제안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7번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우리 김병호 회장님께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또 4차 산업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 때마다 한 2번째까지는 제가 열심히 좀 얘기를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말을 좀 아끼고 이제 그때 주민들을 모시면 말씀 좀 많이 들으려고 지금 들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로는 오늘 매번 나오시는 우리 유탁 대한의사협회장님이 오늘은 또 다른 일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오늘 자리를 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을 축사로 좀 먼저 말씀드리려는데 처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을 지내신 김현중 사무부총장을 모시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작가님을 한번 모셨는데 대하 역사소설 군초고왕 쓰신 우리 윤영용 작가님 두 분을 축사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국 박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다음에 김국 박사님이 지금 오시자마자 제가 말씀보다는 좀 가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개발한 이 부분을 좀 먼저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 먼저 축사로 김현중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두레그룹에서 그린물류 핀테크 세미나 저도 2번째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김병호 두레문화 세계 포럼 의장님 그리고 우리 또 최덕만 교수님 참 이렇게 열심히 참 여러 가지 4차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오늘 안건과 토론 또한 주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안건을 제게 이제 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 2번째 모셨는데 실은 여기까지 오시기는 좀 그렇죠. 근데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회라든지 또 어떤 정부 관계에서 우리가 일을 좀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정중히 요청을 해서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오늘 이제 우리 김기옥 박사님 실은 그룹이에요. 근데 우리 윤영용 작가님뿐만 아니라 주신의 주성숙 대표사님 영화 제작사 PD인데 제가 뒤에 오셔가지고 저희 소개를 좀 못 드렸는데 다음에 일단 끝날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윤영용 작가님을 모실 테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얘기를 좀 이게 결국은 김기옥 박사님 올 때까지 시간 끄는 걸로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인사 먼저 올릴게요. 윤영용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동그라미가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위에 3개, 윤영용 할 때 보면 밑에 2개. 그래서 한국이 오늘날 코로나19에 기회가 온 거예요. 코로나19의 위기가 이제 기회로 온 거예요. 그 기회가 왔어. 왜? 한의사도 세계로 나가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양의도 이미 잘 알려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의사 중에
양의적 개념과 종합적인 것, 과학적인 것, 정부가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가리킨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차관급 대통령 주치하시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개발하시고 이런 거 하신 분이 계세요. 제 선배님이신데 저보다 잘생겼으니까 과감하게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소개가 좀 길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예, 감사 표현을 해주십시오. 제가 매번 느끼는데 우리 특히 문화 우리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화가 빠지면은 그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한류가 이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강하게 뜨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밑바탕이 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정보통신이죠. 근데 그 정보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콘텐츠가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윤여영 작가님은 실은 오래전에 뵀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뵈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디에서 꼭 만났어야 되는데 착 비켜갔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우리 4차 산업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 문화적으로 풀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흡수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4차 산업 인공지능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뭐죠 그게? 게임? 알파고 게임. 그것도 다시 문화 콘텐츠거든요. 그거 한번 딱 한 달 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또한 지금 이제 발표해 주실 이제 우리 김기옥 박사님 발표해 주실 그 부분을 우리 또 작가님이 또 아주 편하게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먼저 이 프레이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기옥 박사님을 모실 텐데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윤 작가님이 소개해 준 거 그 이상이에요, 저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샘플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실시까지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전혀 그런 하자 없이 음료수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게 기차가 처음 고장 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늦었는데, 일단 지금 3차 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을 겪었는데 3차 대전은 뭘까? 그런데 그게 바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앓고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이제까지의 전 인류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지금 시련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 우리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려고는 예측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환자가 늘고 있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2년은 이제 우리가 막 그야말로 피폐 상태까지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가 왜 왔는가?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자연을 경시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연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인간이 탐욕적으로 이 자연을 갖다가 계속 훼손하고 그거를 질서를 위배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밀집돼 있다든지 또 이 온도가 자꾸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다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극의 얼음이 거의 다 없어진 이런 상태까지 오리라는 생각은 이제까지 못했거든요. 그 북극의 얼음 때문에 기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망가지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이런 문제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느님만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작은 병원균이기 때문에
일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박테리아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세균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더 작은데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원래 이렇게 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제 그 사스라든지 아프리카 저 지난번에 그 낙타에서 유래한 그 바이러스 메르스 이 두 가지가 이제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그게 뭐냐면 동그란데 돌기가 빨판이 생겼어요. 빨판. 그래서 이게 빨판 때문에 전염력이 거의 100배에 해당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급속히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암하고 똑같이 유전자를 복제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이러스 자체는 생명체라기보다는 그냥 복사기예요. 옆에 있는 거 찍어만 가고 있지 영양 물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나 사람의 영양을 빨아먹고 요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복제를 하는 암은 이제 자체 내 영양이 있어갖고 영양도 받으면서 하는데 이 쉽게 말하자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그렇게 영양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손에 묻으면 잘 씻기만 해도 바로 이게 없어지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이제 이 공기 감염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숨을 쉴 때 나가는 그 공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요것이 옆에서 1.5m 정도에서 훅 불어도 전파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의 좋은 방법이 마스크를 쓰고서 옆 사람한테 침이 안 튀기게. 그러니까 지금 뭐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 식당 가면 한 방향으로 왜 마주보면 가까워지니까 한 방향으로 먹는 게 그 이유에서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방주사라는 게 뭐냐면 아주 약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증 그 바이러스를 한번 우리 몸에 쉽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앓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참 세상에 돈 주고 병을 얻는 방법이 백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돈 주고 병 얻는 거예요. 얻었다가 이기면 이제 그 다음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이 종균을 가지고 이 달걀 흰자 위에다가 또 뭐냐면 이 쿠킹 호일에다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쿠킹 호일이 여러분들 지금 잘 안 쓰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알루미늄에다 배양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방접종을 계속 맞으면 알루미늄이 우리 몸속에 쌓여. 그게 뭐예요?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는 것도 크게 환영할 만한 것은 못 돼요. 안 맞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약한 사람들은 병 그 자체를 옮겨오니까 그 병균을 못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 딴 이유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 근데 뭐예요? 맨날 예방접종 맞지. 약도 우리나라 감기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셉니다. 이 외국에 가서 이 처방전을 보여주고 이게 감기약입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이거는 큰 병, 폐렴 걸려갖고 죽게 된 사람이 먹는 약입니다. 왜? 우리는 명의가 뭐예요? 빨리 낫게 하는 사람이 명의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보따리를 만드는 거 적어도 5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온 그 유명한 우리 교포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17살인데 미국에 살면서 평생 항생처 처방을 2번을 받았대요. 그 외에는 뭐예요? 가면 물어보면 그냥 집에 해열제 있어요? 예, 그거 먹으면 납니다. 이렇게 하지 약 처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단 병원에 가면 약을 줘야 되고 약에서 의사들이 돈이 제일 많이 남으니까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면역력이 떨어져. 항병력이 떨어져요.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이 전기와 사기라고 그래.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 뭐 여러 가지 그 나쁜 기운들을 사기라고 그래요. 전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의 원 기운을 병을 일으키는 방어하는 능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면역력이거든요. 이 2가지 싸움이 우리 몸에서 계속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사기가 심해지면 뭐예요? 병이 악화되면서 죽게 되는 거고 전기가 세면은 뭐예요? 그
사기를 물리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한 분이 하느님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러스가 하느님보다도 더 심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바이러스는 뭐예요? 복사를 한다. 복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암도 우리가 하루에 300개 내지 500개씩의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랬다가 이제 우리 몸에 방어 기능 때문에 그걸 다 없애는 거거든요. 300개나 500개를. 그런데 이제 내 몸이 약해졌는데, 아니면 이제 이 어떤 그 큰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내 몸이 그 300개나 500개를 몸을 치르고 갑자기 많아집니다. 이 껌껌한 방이었는데 갑자기 불을 켜면, 스위치를 켜면 불이 확 들어오듯이 우리 몸속에서 이게 걷잡을 수 없게 증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대부분 이게 한 2, 3일 내에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이 나는 거거든요. 열이 나고 좀 심하면 이제 기침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고 조금 더 심하면 숨이 차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폐렴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징이 뭐냐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분의 1 정도, 초기에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3분의 1 정도는 아무 증상이 없어. 그러다가 죽어. 그냥 죽어요. 젊은 사람도.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방어 기제 중에 이제 염증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노폐물들이 쌓이는 게 폐에 가서 이제 사이토카인의 폭풍이 일어나서 죽는 것이거든요.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췌장이나 간이나 쓰이게 이쪽에 이제 그게 심하면은 복수가 차다 죽죠. 암 환자들은. 그게 사이토카인의 폭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지금 봐서는 한 15일 정도 지나면 건강한 사람이면 대부분 밀어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입이 허는 것도 이게 다 바이러스거든요. 심지어는 눈이 간질간질한 것도 이게 바이러스. 점막을 타고 들어와요. 점막. 눈, 입, 아래. 여기 점막이거든요. 거기를 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눈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각막을 쉽게 말해서 눈 뒤로도 들어가느냐? 요거는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눈으로도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들어오면 눈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폐렴이 왔다가 지나갔는데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갑자기 냄새가 안 났다. 자기가 바이러스성 폐렴이나 아니면 이 인후염을 좀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일 근본적으로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은 복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제하는 데는 3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디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복사에 메칠기라는 것이 계속 붙어가지고, 메칠기라는 것이 계속 붙어가지고 이게 증식을 계속한다. 또 하나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서 어떤 끈끈한 액체 때문에 요게 자꾸 그게 접착이 돼가지고 복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rRNA라는 것이 증식이 돼서 그렇다. 이런 3가지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를 정복한 게 없어요. 유일하게 유전자 복제를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방사선인 거예요. 방사선. 암 환자들이 방사선을 쬐면 뭐예요? 막 그냥 애괴거리고 다 토하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지옥의 행렬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좀 뭐한 얘기지만 심지어는 의사들은 항암 치료 안 해요. 그냥 몰핀 맞다 죽지 어차피 죽는 건데 그거 뭐하러 하냐 할 정도로 이게 죽었다 살았다 정말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효과를 일으키는 게 이제 제가 개발한 노코비다입니다. 이 바이러스 복제를 못하게 하는 물질이 한약재 중에서는 몇 가지가 밝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중국에서는 한약을 뭐를 썼다는 그 레포트가 날라오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 제가 썼던 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대략 이 3가지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야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람데시빌이라는 그런 약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치료약이라고 돼 있는데 한 번 맞는데 460만 원이고
이거 한번 그 맞기도 힘들거니와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맞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그렇고 치료율이 30%입니다. 30%대를 못 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치료약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거의 맞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도 다 이겨내고서 낫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고 세균성 폐렴이 있습니다. 이 세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들어왔는데 그 염증이 파급되는 게 이제 조금씩 깊이 들어가요. 처음엔 제일 뭐예요? 이 인후 부위라고 그래서 목하고 목구멍이죠. 쉽게 말하면 입하고 그 기도 요 사이에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제일 안정된 온도가 24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더울 때는 안 생길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전염이 심해갖고 하여튼 여름에도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이 가을 좀 요즘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봄까지 이 사이에 요 목의 온도가 24도가 제일 많거든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심해질 때가 온 거예요. 여름은 이제 조금 덜 했는데 가을 되면서 겨울은 더군다나 이렇게 밀폐된 데서 추운 데서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감염도 더 잘 되지만 목의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이 난다든지 기침이 생긴다든지 가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건 비슷한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증상이 많을 수도 있지만 아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성 폐렴은 주로 이제 중년에 많은데 이 바이러스 일반 세균성은 이 바이러스성은 연령대가 없어요. 어린애도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콧물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 폐렴 같은 경우는 꼭 그 코감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은 이렇게 그냥 접촉을 했을 때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렇게 그냥 진행이 돼요. 근데 하여튼 이 세균하고 이 바이러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 증상도 없어도 폐에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염증하고 싸운 물질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10초간을 참아봐라. 못 참으면 이거는 이제 폐렴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꽉꽉 차요. 저도 어려서 뭐 시골에서 자랐고 못 먹고 자라서 특히나 폐렴은 이게 폐에 관련된 것은 잘 먹어야 돼요.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아주 나빠져요. 제일 심한 게 그 폐결핵이거든요. 폐결핵은 잘 먹어도 빨리 낫는데 먹는 것까지 불량이면 북한 같은데 그렇죠. 폐결핵이 아주 심해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앴다가 또 조금 오는데 이 영양 상태가 또 나빠진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폐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면 점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관지로 갔다가 뭐예요? 폐의 말단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차 있으면 10초간을 못 참고 이러면 이게 폐가 쉽게 말하자면 매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6개월 정도라고 봐요. 6개월이 지나면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저도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렸을 때 앓은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한참 의사들이 들여다보고서는 괜찮겠네요. 그러고서는 말아요. 어려서 제가 또 폐렴을 몇 번 앓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그대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차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가도 숨이 차고 힘들고 폐활량이 약한 사람들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걸리면 바이러스에 걸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깊어지는데 이제 인터루킨이라는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있으면서 인터페론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으면서 그 염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해결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사이토카인의 폭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약 중에서도 이제 뭐 당귀라든지 금은화라든지 뭐 황금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바로 이런 인터페론과 유사한 효과를 일으켜 갖고 우리 몸속에 조금씩 세포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 뭐 이게 면역 작용
이런 것 같은 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중국에서 내린 결론이 이제 금은화, 길경, 황금, 감초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인터페론 효과가 있어가지고 물리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저는 이 후진국에서만 일어났던 거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무슨 뭐 말라리아라든지 무슨 이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자면 생활이 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할 때. 근데 이게 바이러스로 번질 때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밀집도거든요. 밀집도. 이게 가까이 있으면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하는 그런 같은 것들이 이제 연구가 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한 얘기지만 제가 저 80에 노벨상 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이 메커니즘과 모든 것을 다 규명해갖고 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노벨상이 4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80 먹은 여자 한의사가 우리 쑥 있죠, 개똥쑥. 개똥쑥을 가지고 말라리아 치료를 했다고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꼭 한번 80에 좀 타려고 그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개발을 할 적에는 한약재를 낱낱이 250가지를 다 돼지 바이러스에 이렇게 접촉을 시켜봐서 20가지가 효과가 있고 6가지는 완전히 죽이는 걸 찾아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벽역신방이라는 책이 이제 허준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동의보감 잘 아시지만 동의보감 다음에 좀 얇게 나온 책이 이 바이러스가 13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몽골 군들이 서역에 어디에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쪽에 쳐들어갈 때 추우니까 동물의 껍질을 쓰고 다녔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허준 선생님이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바이러스를 경험하신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중국의 이 정부와 한의사들이 우리가 이거 한약으로 치료할 테니까 WHO 사무총장한테 좀 참아달라. 이거 우리가 다 없앨 테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신종플루 때 그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를 치료한대요. 그래 한약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250가지를 다 펼쳐놓고 찾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허준 선생님이 쓴 처방인 거예요. 그래 이 실험을 해봤어요. 한약재 중에 제일 좋은 것 한 가지만 쓰는 것과 지금 말씀드린 복합 처방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무슨 탕, 뭐 쌍화탕, 갈근탕, 패독산 이러듯이 이런 같은 것들이 복합 처방이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경험해보니까 한약재를 몇 가지를 섞으면 더 효과가 좋더라.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하고 그 처방하고 그래서 만든 걸 해보니까 6가지 바이러스를 9일 안에 다 죽여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가만히 두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보름 걸리는데 심지어는 60일 이상 70일 가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바이러스를 9일 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유전자 복제를 끊는 거구나. 왜 지금도 코로나 실험 제가 아직 투자를 못 받아갖고 실험을 못했지만 이것도 분명히 똑같습니다. 바이러스를 유전자를 복제 못하게 하면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처음에 13명을 대구에서 했을 때 다 9일, 10일 안에 92% 정도 다 9일 안에 죽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지금 한 4케이스 더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막 프랑스에도 이번에 보냈어요. 파리 부시장이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고생을 한다고 빨리 좀 갖다 줘보라고 그래서 비행기 편에 지금 보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약처에서 임상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한약재가 3가지 이상 들어가면 안 해줘요. 이건 무조건 안 해주는 무조건. 왜냐하면 효과가 똑같지 않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중에 제일 좋은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약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만드는데 성공한 건 물보다도 더 작은 분자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다시 돌죠. 또 중국에서는 엑스포라는 그 돼지병이 또 생겼어요. 바이러스 병이. 이게 이제 다 사람도 걸리는 그런 엑스포인데 거기에다 동물한테도 이틀에 한 번씩 2cc씩 주사해봐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효과 있을 겁니다. 이건 다른 예를 들면 조류독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바이러스의 1%, 사료의 1%만 넣어도 죽어요. 바이러스가. 그런데 실험을 하라고 10년 동안 제가 국회며 국회의원들 요로요로의 얘기를 해도요. 코드 시간도 안 해. 왜? 이게 결국은 의사들한테 가요. 전문가가 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가져가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리. 한마디로. 지금 매스컴에 지침이 다 내렸어요. 이걸 취재를 하게 뭐 한다고. 그거 우리 취급 안 합니다. KBS 사장한테도 직접 얘기를 하니까 그건 한국에서 안 됩니다.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에비던스가 지금 국제학술지에 되고 세계 10개국의 특허가 나가 있는데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면 갖다 집어넣겠대요. 심지어는 한의사들도 제가 이거 한다니까 과대 광고하지 말래요. 응? 저 원장님 가서 과대 광고해서 저 협회에서 면허증을 뺐던지 해야 된다고 그럴 정도예요. 예?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걸 계속 10년 동안 한약 여러분들은 아시잖아. 120cc, 100cc 이거 한 잔 먹으려면 옛날 우리는 국을 먹었으니까 꿀떡꿀떡 잘 남기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거 한 잔 한 번에 못 남겨요. 그러니 이걸 먹으라고 그래도 잘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허가가 없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음료수다 이렇게 허가를 얻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어디예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이제 팔 거예요. 그렇게 팔아서 이거 빨리 보급을 하고 효과를 임상을 올려야죠.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이것까지 개발하는데 여러모로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이제 이거 다 하나 입증을 하려면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못 받고 있어요. 왜? 우리 회사가 이제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재산도 없고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와서 그냥 속된 말로 간만 보고 그냥 가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실현을 시켜서 또 우리 둘의 농협 쪽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거를 완성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이 코로나가 실제로 지금도 한 6, 7명 암 환자들한테 지금 투여를 하고 있어요. 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 방법이 없고 재발 방지를 하는 거예요. 수술만 하는 거예요. 생기면 또 수술하고 생기면 또 수술하고.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16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환자분은 3번 하고서 더 이상 이 약 먹고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게 약이 참 신기한 게 2, 3일 만에 반응이 확 달라져요. 오늘도 그 환자 치료하느라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상선 암인데 지금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이틀만 먹어봐라. 그랬더니 이틀 딱 먹더니 뭔가 숨이 좀 차고 가랑가랑 하던 게 없어지고 힘들던 게 없어지니까 뭐든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달라고 해서 주사까지 지금 제가 놓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코로나가 또 후유증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후유증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폐에 이게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암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폐암이 이제 급격히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뭐예요? 정신이 막지를 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쑥 하고, 산소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 영향이 제일 커요. 우리가 뭐예요? 공기를 제일 많이 마시잖아요. 그 다음 물 마시고 음식 먹는 건데, 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건 큰 영향이 있어요. 그래, 암 환자들도 이런 챔버라고 산소를 인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면 여기 이 시내보다도 한 2% 정도 산소가 더 많아요. 거기다가 조금 더 산에 소나무가 많은 숲속에 들어가면 3% 정도 더 많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후유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내에 이제 저희들이 또 개발한 것 중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암 환자들한테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주사가 있어요. SP 주사라고 그래서 할미꽃 뿌리를 가지고 약이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암 치료를 2상, 3상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허가를 했다가 또 뭐예요? 그걸 취소를 해가지고 한의사들은 지금 이제 그 약침이라는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암 환자들한테도 쓰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쓰는데 이 분명히 후유증에도 이 주사를 맞으면 6개월 이내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80% 이상은 회복이 된다고 봐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고 이제 폐 사진을 찍어보면 새카맣게 나오는 거죠. 네. 새카만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담배 피워도 그래요. 담배 피면 이 폐 저기에 꽈리, 허파꽈리라는데 여기 쌓여. 그래서 100을 먹으면 13%가 영양화되지를 않아. 그래서 담배 끊으면 살찝니다. 그게 뭐예요? 영양화가 많이 되니까. 또 산소가 많아지니까 피곤한 것도 덜하거든요. 그래서 담배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제 폐에 가 있는 거고 제일 심한 사람들 이제 그 진폐증이라고 해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폐 그 석탄 가루가 다 밑에 쌓여 있으니까 산소랑 접촉하는 게 부족하니까 뭐 나이 들면 걸걸걸걸걸걸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후유증에 대한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일반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후유증도 치료하는 이런 것 같은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약을 한번 좀 잡숴 보시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요걸 20cc만 먹어도 술이 안 취해요. 심지어는 소주 한 병을 38도짜리를 먹었다는 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또 부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튿날 양기가 좋아지는 부작용이고 원래 이게 의사들이 처방하는 살 빠지는 약이에요. 의사들은 살사라진이라고 지금 이 약을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안전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과량을 먹어도 또 오래 먹어도 또 유전독성이라고 해서 나만 이상 있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영향이 있는가까지 실험을 다 안전성을 다 테스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약인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쓰면서도 그 처방을 한약을 그대로 과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방해 주면서 이게 살 빠지는 약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먹어보더니 살이 너무 빠져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암 검사해보라고 암 같다고 가서 검사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이 살 빼는 약으로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도가 이제 우리가 그 몸무게 이게 키를 몸무게로다 나누면 비만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30 이상인 사람은 이게 효과가 아주 좋다는 것이 나온 논문이에요. 조금 찐 사람들은 별로 안데 많이 찐 사람들은 확 빠지는 게 표시가 나요. 그것도 지금까지의 모든 비만약은 뭐예요? 입맛을 조절하는 거예요. 맛맛 떨어지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장 지방을 줄여요. 우리 조 대표라고 이게 같이 하는 지난번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뚱뚱한데 이 사람은 이제까지 병원 검사를 해보면 꼭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뇨 이게 계속 체크가 됐는데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엊그제 가서 검사해보더니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상 돌아간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속에 필요 없는 지방을 빼고 또 지금은 비만도 암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는 것이 좀 더 근본적으로 암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다는 거. 예.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요. 아이쿠. 그러면 지금 현재 암 환자에게 지금 먹이는 것은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는 이걸 써왔어요. 그래갖고 유방암이 사이즈가 커가지고 수술을 못한다는 사람도 이거 약 먹고서 줄어들어갖고 수술한 사람도 있고 이제 저희 집안이 전부 다 암으로 돌아가셔갖고 암을 대학 때서부터 신경 썼고 계속 연구해 왔는데 이게 실제로 폐암을 아까 뭐예요? 방사선하고 똑같이 괴사를 시켰어요. 세포 자체를 죽여버린다는 것까지도 임상 실험을 동물 실험으로는 다 끝냈어요. 주사 안 하고 먹는 걸로? 예, 먹는 걸로만 더. 예,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은
효과가 천천히 오래 가고 주사는 빨리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주사로 하면 이 코로나든 암이든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제 보고 저희도 지금 신약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암은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바이러스도 지금 또 생긴단 말이에요. 신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은 또 거기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에이즈도 이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 암이 걸렸어도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입니다. 주사. 예. 예. 이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주사를? 한약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해봐도 일시적으로 간이 나빠져요. 이게 이 분자량이 크고 이게 그 화학물질이 쉽게 말하자면 분해돼서 안전하게 된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간다고 간에 부담을 줘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간을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분석이 안 되는 게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게 뭐가 분석이 뭐가 들어가서 뭐라 하는데 이거 분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이 아주 세밀한 걸로 하면은 조금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효과도 빠르다고 봐. 그럼 간에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간 술을 먹어도 안 취한다. 일단 잠깐 타임 조절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앉아주시죠. 제가 그 박사님하고 거의 1년 전에 뵙고 배 가지고 그 약을 받았을 때는 이게 전부 다 한약재였어요. 색감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참 뭐 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구에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 그 상당히 심한 분들이 저 지인들이 있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뭐 영양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그래서 더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만 조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양약 카르텔, 의학 카르텔. 뭐 의사협회 회장님 계속 오셔가지고 이제 근데 어제 이 합전에 이걸 드렸더니 의사협회 회장님이 옆에 분이 마스크 안 쓰고 자기한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저녁에 또 저하고 소주 한잔 했는데 술을 안 드시는데 그분이 또 술을 드시더라고요 저녁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 하냐면은 오늘 그 이제 이걸 이제 김우혁 박사님 모시고 우리 둘이 하고 그 노벨상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재정 낭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그 지문일보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둘이 하고 오늘 해박식을 지금 뭐 하려고 그래서 해박식을 하고 지금 저기 먼저 오신 분들이 좀 이게 계시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응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우리 둘이 하고 우리 김욱 박사님이 해박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좀 앞에 나오시라고. 예. 우리가 이제 인젝션 할때 혈액이 하는 피부에 될 때 이게 결국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혈액에 하면 더 빨리 된다는 거예요. 피부에 된다. 예, 혈액에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예. 볼펜. 저 도장. 도장. 이름을 일단은 쓰시고. 예. 쓰시고. 네. 사이드 펜 더 드릴까요? 네. 펜. 아니 먼저 준비가 돼. 예. 아니 앉으십시오. 예. 네. 뭐 이렇게 좀 저기 그 서툴지만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냥. 그리고 가운데 두시고 도장 아니 도장이 없는데 우리 도장이 아니 도장 없을 때 도장 없을 때 사인으로 겹치시라고. 아니 겹치시라고. 같이. 이렇게.
났어요. 대장인데 둘의 네, 일어나서 저기 교환을 좀 좀 네. 자리들을 펴고 이렇게 단과시켜서 아니 진짜가 안 보여도 되니까 진짜가 안 보여도 되니까 그냥 안 끼우고 그냥 손을 잡으시고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네. 네. 앞에가 다 가려져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찍으시고 다음에 저한테 다 알려주십시오. 그 자료는. 아 그리고 사진 다 찍었으면 앉아주십시오. 앞에 분 이제 그다음에 뒤에 찍고 있습니다. 예 뒤에 나와야 되니까 예. 네. 네. 박수를 좀. 두 분이 네. 접으시고요. 그거 접으시고 아 괜찮아요. 예, 손을 바꾸시고 예, 잠깐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네. 네. 예, 보세요. 잠깐만. 아 그게 뭐 예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네. 네 앉아주시오. 예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예, 그 이제 지금까지 뭐 우리 둘에도 열심히 그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우리 김기옥 박사님이 만드신 이거가 또 우리 그 둘에도 발전하는데 아마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 2개월 동안 우리 한국에서 오프라인 뭐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실은 이거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뭐 먼 나라까지 도움이 된다면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그래서 이 12월 달 정도 중간에 이제 우리가 비전 선포 이런 발표도 할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께서 좀 시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20cc씩 열흘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먼저 아까 그 저 뒤에 지금 아침에 굉장히 빨리 오셔가지고 가신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두 분 나오십시오 먼저. 네. 네. 저희들이 요 두 분 나오셔가지고 예. 조금 가져왔으니까 대략 한 20cc가 얼마 안 돼요. 한 모금 정도. 그리고 지금 처음에 약간 콕 달아오르시는 네네. 느낌이 있고 그리고 예민하신 분은 발까지 우리 저기 가장 멀리서 온 저기 순천에서 오신 분들 여기 앞에 나오십시오. 아니 그 뒤로 반응이 바로 있습니다. 잠깐. 여기 요거는 일단 놔뒀다가 회장님 요건 챙겨. 아니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거 많이 따면 조금씩. 네, 일단 샘플. 진짜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뒤에 일단 좀 나누시고 이거 지금 오늘 새벽 나셨어요. 이게 오늘날이 아직 안 돼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나눠 먹어요.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이 소주컵으로 한 잔. 이게 하루에 하루에 3번. 밤 한 잔은 3번. 그다음에 이걸 예방 갖다 숙면도 드릴게요. 먹고 아침 저녁 안 일주일간 드시면 먹고. 누가 안 드셨는지 알죠? 저기 좀 나.
암환자 세 번. 예, 하루에 3번. 이거 걸렸다 생각되면 3번. 예방은 2번. 그다음에 암환자는 하루에 3번씩. 네, 좀 앉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제 안 드신 분 계세요? 네, 뒤에 좀. 여기 안 드셨고 여기 다시 한번 설명. 아니 안 드셨고 안 드셨고.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안 드셨어요? 네, 다 드셨으면은 안 드셨대. 이거 이제 다시 한번 그 박사님께 저기 한번 음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게 그 한약은 100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 걸 요만큼으로 했어요. 그래서 20cc라는 게 소주 딱 반잔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먹고 이제 지금 오늘 샘플을 못 가져왔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냥 먹고도 버리게 네. 그렇게 일회용으로 다 이제 포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생산을 했는데 소포장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될 거고 이것을 하루에 2번씩 15개를 먹으면 3개월 동안 안 걸리는 걸 보장을 할 겁니다. 예, 이게 한 번 먹으면 평생 보장되는 건 아니고 3개월 정도 이상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걸렸다로 이제 확진받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식후 1시간 후에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일만 먹어도 되는데 11분씩 그렇게 이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딱 한 가지만 주의를 해야 돼요. 뭐냐면 양방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 그런 것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프레도니솔론 제제라는 건데 그거와 한약은 이 서로 이 상충되는 게 있어요. 의사들이 그 약을 처방을 할 적에는 이렇게 조금씩 올리다 조금씩 내려야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의사들은 가고 있는데 이 한약제 중에 인삼, 녹용, 감초, 숙지와 그다음에 청국장도 그 사포닌이라는 게 있어요. 사포닌이 이 아까 얘기한 프레도니솔론 제제 이런 제제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갑자기 많이 먹은 과량 투여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뚱뚱 붓는다든지 갑자기 더 아프든지 더 열이 나는 것을 바로 의사가 알 수가 있어요. 한약 먹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딱 한 가지 프레도니솔론 제제 지금 코로나에 거의 안 써요.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라도 이 일반 폐렴에도 이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쓰는데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것만 같이 안 쓰면 전혀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감기에도 똑같이 쓰면 어떤 감기약보다도 효과가 빠릅니다. 실제로 코 뭐 가랑가랑 할 때 요거 한두 번만 먹어도 벌써 열이 많아도 한 번만 먹어도 2번 정도 먹으면 열이 갑자기 졸려요. 그러면서 열이 툭 떨어지면서 깨보면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콜롬비아 대사 부인이 와갖고 이 약을 먹고서 이틀 만에 낫다는 거예요. 거의 이틀 만에 어쨌든 쇼부가 봐요. 우리 속된 말로 가부간에 야 이게 대단한 약이구나라는 걸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에 먹을 때 정해진 양이 있나요? 예, 20cc 정도. 네. 뭐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거 나올 때 네. 도구까지 이렇게 20cc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한 설명드릴게요. 병씩 먹으면 버리게. 아, 그런데 아직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뭐 많이 먹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굳이 안 먹어도 네. 이게 약 한 첩, 한 봉다리 이렇게 큰 거 네. 그거만큼 역화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부작용은 없어요. 네. 뭐 살을 계속 빼기 위해서 계속 먹어도 부작용 없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해박식 한 거는 실은 방금 음용하는 방법에 저기 일회용으로 요만한 병뚜껑 있잖아. 이 앞전체 가져왔었는데 이걸로 이제 우리 둘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시판을 하고 둘이서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거는 이제 우리 김병호 의장님께로 이렇게 판매 여부는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염증에는 좋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게 특히 비염, 축농증, 그다음에 여드름 이런 데는 아주 효과가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없애는 것이다. 염증을 없애고 노폐물을 없애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좀 성격이 너무 소음인이라고 얼굴이 창백하고 좀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약효가 낮아요. 근데 이제 성격이 급하다든지 아니면 활발하다든지 좀 체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빠릅니다. 그건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율식은 다 조절된다는. 그러니까 예,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정상화를 만드는데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처럼 그런 효과가 똑같아서 염증 반응이 좋습니다. 이 모든 염증은 특히 호흡기계 이쪽에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실은 먹는 거 약 요거 별로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개받을 때 우리 조은천 대표가 오늘 안 나왔는데 우리 김 박사님 소개해 주시길래 여러 군데 이렇게 한번 돌았습니다. 근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실은 이번 정부하고도 굉장히 많은 딜을 했었어요. 근데 실은 힘 있는 곳에서도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정말 힘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 회장님도 이 앞전에 오셨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양약의 카르텔, 의료의 카르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를 다 제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안 됐죠. 몇 주 전에 지금 서울대 이 연구원으로 모든 걸 좀 옮겼거든요. 특히 이제 또 앞으로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의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쪽으로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물류 쪽 이걸 조금 뭐 우리가 개발만 해놓고 가만 두면 안 되니까 그걸 스프레드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둘이하고 좀 연결을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 뭐 좀 좋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차로 이렇게 이제 뭐 오신 분들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또 박사님들 또 보내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1차로 여기서 마치고 정리를 하고 토론회는 또 여기서 우리 둘의 식구끼리 토론을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되게 오늘 감마 그거 그거는 또 나가서 뭐 이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토론회를 또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